최근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삶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재미난 에피소드 덕분에 소원하던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돈만 버느라 아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많이 없었던지라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열심히만 살다 보니 어느새 일흔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해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마련했고 지금은 은퇴 후에도 직접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다 편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러워하지만 이 건물 한 채를 세우기까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이곳에 벽돌 하나하나에 제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1층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곳에서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카페 사장 정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묻습니다. 네, 미선 씨, 오늘따라 커피향이 더 좋네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며 바닥을 울리는 높은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화려한 의상에 손톱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가더니 건방진 태도로 턱을 들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요. 직원이 계산을 하려 하자 여자는 선글라스를 내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몰라요. 나 건물주랑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공짜로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커피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건물주랑 친하다고?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인데 저는 저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직원이 당황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둘러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좀 바꿔야겠네. 촌스럽잖아. 나중에 내가 싹 리모델링 해야겠어. 이게 무슨 말이지? 저 여자가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더니 핸드폰을 꺼내 시끄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우리 건물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건물. 이 건물은 제 건물인데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흥미롭게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고작 몇 분 만에 카페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자는 대놓고 건물주 행세를 하며 직원들에게 명령하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 자리 배치를 좀 바꿔야겠어. 저쪽 테이블 치우고 벽에 선반 같은 거 달면 괜찮겠네. 아, 그리고 조명도 좀 바꿔야겠어. 너무 칙칙하잖아. 카페 사장 정미선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 여자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나 곧 이 건물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안주인?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한번 만나볼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아직 저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아들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란 말인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곧 가족들 사이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손톱을 매만지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는 내가 도맡을 거니까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난감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대놓고 답질을 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그 순간 그녀가 저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여기 청소부는 누구야? 청소부? 저를 보고 하는 말인가? 아, 저기요. 저거 보이죠? 저 구석에 먼지 쌓인 거. 그녀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앞으로 이 건물 깨끗하게 관리할 거니까.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건물주를 청소부 취급하고 있군요. 재밌어지겠는데. 저는 일부러 빗자루를 들어 조용히 먼지를 쓸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 강아지가 오줌 싸면 바로바로 닦아줘요. 아무래도 청결이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한마디 더 던졌죠. 이 건물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며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소?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군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할 말 있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위로 올리며 귀찮다는 듯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 관리할 사람인데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라고요. 카페 직원들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녀는 한쪽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건물 좀 오래됐어요. 곧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생각 중이거든요. 주차장부터 싹 뜯어고치고 1층에 있는 가게들도 좀 더 고급 브랜드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손톱을 매만지며 직원들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가게들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에 카페 사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의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건물을 자기 것이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여기서 몇 년 일했어요? 저는 일부러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더니 컵에 남은 커피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뭐,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면 계속 일하고 싶으면 좀 잘 보여야겠네요. 카페 직원들이 당황한 듯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내가 앞으로 이 건물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자신만만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군요. 과연 그녀는 어디까지 막 나갈까요? 저는 아침마다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건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건물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제 눈치를 보는 듯했고 카페 직원들도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커리 사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사장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그 여자 있잖아요. 갖고 와서 가게에서 빵을 가져가요. 뭐라고요? 그냥 자기 건물주랑 친하다고 하면서 계산도 안 하고 빵을 몇 개씩 들고 가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합니까? 사장은 곤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괜히 찍혔다가 나중에 불이익 당할까 봐요. 저희도 장사하는 입장이라 이제야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한 허세를 넘어 세입자들에게까지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물이랑 간식도 그냥 가져갔다던데 미용실에서는 머리 망쳤다고 싱크집 잡고 공짜로 받고 갔다고 하던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건물 전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건물이 자기 것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건물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을 쓸어 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왔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바닥 한복판에서 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아지 똥을 치워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힐끗 저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손짓을 하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청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빨리 치워요. 그 말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짜증난다는 듯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일을 이렇게 이적미적해서야 원 뭐예요? 빨리빨리 치워요. 더러워 죽겠네. 그리고는 자기가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같이 치우세요. 바닥에 흘렸잖아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람을 개무시하는군요. 그녀는 강아지를 하나 올리더니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이제 이 건물 관리 제대로 해야겠어. 일하는 사람들 싹 바꿔야겠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직접 본 때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커피 자국과 그 위로 번진 강아지 배설물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 한 손으로 강아지를 안고 선글라스를 올리는 그 거만한 태도. 그녀는 저를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이 건물에서 청소나 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착각을 깨줄 때가 됐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짜증이 묻어나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청소부면 청소나 제대로 하라니까요. 잘리고 싶지 않으면.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사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편의점 사장, 이용실 원장, 베이커리 직원들까지 하나둘씩 건물 세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저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왜 다들 이러는 거야? 오늘따라 유난히 분위기가 이상하네. 카페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말씀하셔야죠. 그녀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서더군요. 아니, 잠깐만요. 설마 이 할아버지가? 그 순간 제 아들이 건물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야? 아들은 굳은 얼굴로 그녀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커피 자국, 강아지 배설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도 감이 왔는지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자기야. 나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커피 마시려고 왔는데 여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시다. 우리 강아지가 실수했는데 흔쾌히 치워주신다고 했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시작하는군요.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카페 사장이 저를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이 여자분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들 왜 이러세요? 이거 다 오해야. 그 순간 편의점 직원이 나섰습니다. 오해라뇨? 며칠 전 편의점에서 물이랑 라면 그냥 들고 나갔잖아요. 그거 사장님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네요. 미용실 원장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미용실 와서 머리 망쳤다고 협박한 것도 말할까요? 자기한테 잘 보여야 오래 장사할 수 있다면서. 베이커리 사장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우리 빵집에서는 빵 공짜로 가져가면서도 여기 가게 좀 촌스럽다고 무시하셨죠?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앙심 품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며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역겹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기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다 장난이었어. 오해야. 그러나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자신은 내 얼굴 보지 않게 해라.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건물 앞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커피 자국과 강아지 배설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다 장난이었어. 나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알잖아.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난 정말 너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사랑한 건 나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것이었구나.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기야, 나는 정말 그만해. 아들은 그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신 줄도 몰랐고 그녀가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뒷자루를 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건물을 일구셨는지, 이곳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한 후 저는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서 뒷자루를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라. 아들은 묵묵히 바닥을 쓸었습니다. 커피 자국도 강아지 배설물도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듯이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이 상황을 믿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소란이 가라앉은 뒤에도 아들은 한동안 뒷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바닥을 쓸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익숙한 자리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혼자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다 치웠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겪어봐야 알게 되는 법이지.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대로 내가 먼저 너한테 경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내 말을 믿었을 것 같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탁자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건물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저도 직접 보고 배우면서 관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다면 한번 해봐라.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상가 건물, 그 건물이 주는 안정감 덕분인지 아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줄 알고 살아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필요한 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고 일하느라 바빠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결과로 내 아들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돈을 벌 줄은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다.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여자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였다. 그저 예쁘장한 얼굴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사귀었고 내 아들은 그 여자를 감당할 능력도 없이 덜컥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은 우리 집 상가에서만 한 달에 얼마가 나온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건물의 사모님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다. 참 한심하다. 하지만 다가 내 잘못이다. 그렇게 키운 게 바로 나니까.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도 뭔가 깨달은 듯했다. 며칠 동안 그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건물에 오가는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않았던 이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버지, 저도 한번 세상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마침 떠오른 게 있었다. 마침 건물 한쪽 구석에 제일 작은 점포가 비어 있었다. 큰 장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장사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기에는 딱 좋은 곳. 나는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아이스크림 가게나 한번 해봐라. 아들은 눈을 크게 떴다. 사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 없는 녀석이었다. 아이스크림이요? 그래. 장사는 장난이 아니야. 직접 부딪혀봐야 돈이 어떻게 도는지 알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열심히만 하면 나중에 이 건물 통째로 넘겨주마.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농담으로 넘겼겠지만 이번엔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실 건가요? 그래, 대신 내가 직접 겪어봐라.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나는 그가 진짜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돈이 쉽게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는 것. 나는 그저 이곳을 돈이 나오는 기계로만 여겨왔던 아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었다. 이제 아들은 작은 가게를 시작한다. 처음엔 서툴겠지만 직접 겪으며 배워가겠지. 그리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